나라마다 국민의 정서가 있고 이러한 정서는 각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문학 작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드라마를 보면 주제와 배경에 상관없이 한국은 러브라인이 있고 미국은 범인을 잡고 일본은 교훈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에 매우 공감한 한국의 한 누리꾼은 이러한 댓글로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반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완벽한 분석에 가까운데요. 현재 일본 드라마 사일런트의 작가 우부카타 미코의 인터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일본의 드라마는 대체적으로 한국을 따라했다는 여론이 일본 내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해외를, 특히 한국을 의식한 듯한 인터뷰를 했다가 자기 드라마 주제 자체를 박살내는 차별적인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일런트는 주인공인 아오바 츠무기가 오래전 헤어진 첫사랑이자 청각 장애인이 된 사쿠라 소우와 재회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멜로 드라마입니다. 특히 드라마 홍보를 위해 만든 포스터가 임시완, 신세경 주연의 드라마 런온의 포스터와 매우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포스터 촬영 당시 각종 한국 드라마의 포스터를 따라하는 정황이 진작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4분기 왓챠나 라쿠텐 비키 등의 OTT 플랫폼에서 높은 평점을 기록하며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는데요. 우선 드라마가 종영된 후 논란이 된 각본가인 우부카타 미쿠의 인터뷰부터 보겠습니다. 私韓国ドラマとか洋画がそんなにハマらない理由って私日本語が好きだからなんですよ。なんかサイレントとかまさにそうですけど日本語じゃないとつながらないものあるじゃないですか。なんか違う同じ言葉だけは違う意味で使うシーンで違う意味とか人によって違う意味で捉えられる言葉とかあれって日本語じゃないと意味がないものを私すごい使ってて、だからこれってもし海外で翻訳されて出たらこの意味って海外の人には伝わらないんだっていう悲しさがちょっとあるぐらいで、私は日本のドラマとして日本語の良さとか日本語の面白さ、ある意味残酷さみたいなものを書きたいから、あんまりもうぶっちゃけ海外って興味ない。なるほど、海外で配信とかされてもすごいんだおめでとうって思うだけですごい嬉しいとかぶっちゃけない。日本人に見てほしい。日本人とか日本語がわかる人に見てほしい。 처음부터 끝까지 망언의 연속인데요. 일본인이나 일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봐줬으면 한다며 시청자들을 선긋게 하는 것부터 이미 흥행했으니 볼장 다 봤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죠. 문학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맞나 싶습니다. 게다가 일본어를 사랑한다면서 정작 드라마 제목부터 영어인 사일런트라는 게 어불성설이죠. 게다가 이 드라마는 해외 OTT 플랫폼과 계약하고 있으면서 해외 팬들을 겨냥해 한국어와 영어로 드라마 홍보 영상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가 아니면 아무 의미 없다는 듯한 발언은 봉준호 감독이 2020년 기생충으로 외국 영화제를 휩쓸 당시 1인치의 장벽만 넘으면 훌륭한 영화를 많이 만날 수 있다는 발언이 일본에서 비교 인용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봉준호 감독은 아카데미 시상식 이후 1인치 장벽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때늦은 소감이었다. 이미 장벽은 무너지고 있고 유튜브 스트리밍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이미 모두가 연결돼 있다며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문학 작품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문화 차이나 정서적인 차이로 인한 전문 번역가의 손길은 앞으로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번역 프로그램을 통해 완전하진 않아도 해외 보도 자료 등을 접하기 쉬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일런트의 주인공 소우는 일본어를 하지 않고 수화를 하는 청각 장애인이죠. 그래서 일본어 자막이 필수인데요. 사실 이 드라마는 입으로 하는 언어와 손으로 하는 언어를 연결하는 번역도 하나의 주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즉 작가는 의미가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 쌓아가는 두 사람의 감정이라는 자기 드라마 주제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셈이죠. 작품 설정에서 소우가 앓고 있는 병은 유전병이라 소우의 누나가 아이를 출산할 때 병이 있을지 걱정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유키라고 짓는 점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발음만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한자로 봤을 때는 우생학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우생학은 20세기부터 생긴 말로 우수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인종 개량, 강제 수용 등의 방법을 썼던 학문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온 장애인과 기형아의 차별이 바로 그 증거죠. 과거 혈통을 중요시 여기던 때 왕족은 왕족끼리, 귀족은 귀족끼리 결혼해야 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신라의 골품제를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일본어를 최고로 여기는 작가라는 사람이 이런 실수를 했다는 건 용납 못할 이야기죠.
사실 유키는 일본에선 매우 흔한 이름이지만 키의 한자를 날생이 아닌 바랄히를 쓰는 것이 보통인데요. 다른 나라 자막도 아닌 일본어 자막을 켰을 때 우생이란 한자가 나오는 건 반론의 여지가 없으며 드라마를 보는 청각 장애인을 비하한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점은 작가가 굳이 콕 집어서 한국 드라마를 언급한 것이죠. 초반에 언급했다시피 사일런트는 포스터부터 한국 드라마를 따라한 사실을 들킨 바 있는데요. 심지어 그의 우리는이라는 한국 드라마와 분위기가 비슷하며 구도를 베낀 듯한 장면이 종종 보인다는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구도나 분위기는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작가의 일본어가 아니면 연결되지 않는다는 발언 때문에 오히려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죠. 현재 이러한 소식은 일본의 대표적 혐한 사이트인 걸스 채널에서도 약점을 잡힐 만한 문제 발언이라는 반응이 있을 정도로 일본 내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해당 발언은 아시아를 넘어 태국에서도 비난 행렬이 이어지고 있으며 영어권 국가에서도 방영되고 있어 레딧에서도 작가의 발언이 번역되어 퍼지며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해외 수출이 아닌 내수 시장에서만 방영하는 드라마였다면 이러한 발언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일본식 정서를 잘 풀어낸 드라마로 끝날 수 있었지만 작가의 말맞다나 번역으로 전달도 안 될 드라마를 당당하게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 건 보는 시청자들의 입장은 답답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일런트의 주연으로 출연하는 멤버가 속한 그룹 스노망의 다른 멤버는 BTS가 빌보드에 오르는 걸 봤을 때 우리도 영어 공부만 하면 빌보드 가고도 남는다고 잡지에서 인터뷰했었죠. 우부카타 미쿠와 닮은 구석이 보이네요.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사일런트 작가의 제일 웃긴 점은 일본어가 좋다면서 드라마 제목은 영어라는 거지. 사일런트 작가, 내셔널리즘으로 다른 나라 문화를 비판하는 게 너무 무섭다. 사일런트 작가의 논란 영상을 봤는데 의심할 여지 없이 배타적이어서 진짜 놀랐어. 그 드라마 첫 화 보고 눈물 흘렸던 내가 바보 같다. 같은 여성 작가라도 한국인 작가 김은숙 씨의 작품은 드라마를 보지 않는 나도 빠져드는 훌륭함이 있었는데 제목은 영어에다가 일본인으로서 부끄럽다고 생각되는 발언이야. 나는 영어와 중국어, 한국어를 배웠던 사람인데 예를 들면 한국어에는 일본어에서 외롭다를 의미하는 단어가 여러 개 있고 어느 언어에나 각각의 섬세함이 있어. 작가의 발언은 같은 일본인으로서 자랑스럽기보다 이 사람은 해외에 대단한 콤플렉스라도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부끄러웠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날 인터뷰에는 PD인 무라세 켄과 카자마 타이키 감독도 같이 참여했었는데요. 무라세 켄은 넷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 등의 영향으로 지상파의 연속 드라마가 화제가 되는 것이 쉽지 않고 이에 대해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카자마 감독도 이에 대해 현재 크리에이터도 시청자도 TV를 벗어나고 있는 분위기를 느끼고 있다며 일본에서 TV를 보는 인구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의 경우엔 오히려 TV 방송을 OTT 플랫폼에서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컨텐츠의 흥미를 느끼고 시청자들을 TV 앞으로 모이게 하는 마케팅 전략을 취하고 있죠. 한국 공영방송의 경우 수신료가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돼서 나오기에 그냥 세금이라는 느낌이고 월 2,500원으로 꽤 저렴한 편이죠. 그리고 한전에 연락해서 TV가 없으니 수신료를 빼달라고 요청하면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많이 다른데요. NHK의 경우 TV가 설치되어 있는 집이라면 어김없이 거액의 수신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신료는 지상파가 약 13,000원으로 한국에 비해 5배나 비싸죠. NHK는 공영방송이지만 채권자들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처럼 악랄한 수신료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NHK에 수신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지상파 방송이 아예 안 나오는 TV가 출시되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일본의 방송 관련 저널리스트인 오다기리 마코토는 어떤 형태라도 스마트폰 보유자로부터 수신료를 받지 않으면 장래에 지금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수신료를 받는 범위를 스마트폰 보유자로 확대할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일본에서 오랜만에 대박 작품을 냈지만 결국 한국 드라마의 느낌을 가져왔다는 오명과 그 오명을 지우기 위한 무리수 인터뷰로 일본 방송업계가 다시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작품에 좋은 점을 가져와 자신의 창작물로 재탄생시키는 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자신의 것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냥 원본을 깎아내린다면 자신도 깎여나간다는 걸 일본이 이번 기회에 배웠으면 합니다.